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데이터는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대의 연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공할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터 중심의 AI 전략, 트렌드와 실행 방안을 주제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정원찬 매니저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왔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뿐만 아니라 실제 이 AI의 미단 그리고 AI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 관점에서 이 기업 그다음에 혹은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적응을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 데이터 중심의 AI 전략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애저 고트마켓을 담당하고 있고 한 2년 반 전입니다. 한 2022년 중반부터 해서 이 애저 오픈 AI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이 론칭을 준비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 데이터까지 담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 분석까지 실제 이 데이터 앤 AI에서 이 고트마켓 전략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시장에서 더 잘 여러 혁신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팀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사실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좋은 말은 다 합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경험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게이지먼트도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재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AI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하거나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혁신의 커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혁신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매뉴얼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실제 AI와 함께 우리가 실제 원하는 액션들을 보다 빠르게 실행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에 해당합니다. 지난 한 2년 반 그리고 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AI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전반적으로 이 대부분의 고객분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 AI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갖느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비용 타당성을 갖는지 그다음에 실제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거를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배포한 이후에 계속해서 최적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실제 이 엔드 유저나 혹은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집 짓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AI는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파운데이션에서 시작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 구조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완성된 집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AI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비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데이터,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키텍처를 만들 건지,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보안이나 혹은 보건성을 갖게 할 것인지가 바로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의 AI를 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자 우리는 집짓기라고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짓기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들 이 AI는 좋은 양질의 데이터,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이 대부분의 이 기업 고객들,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비효율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상호 운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가 실제 이 AI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거나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혹은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지 예를 들자면 할루시네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데이터가 할루시네이션 관점에서 다른 이 올바르지 않은 데이터의 이런
뭐 응답이나 혹은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는 이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이자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딥다이브 해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사일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부서, 세일즈 부서,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마케팅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고 실생활에 우리도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각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데이터는 모두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통합해서 운용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 부서나 각각의 조직에서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 AI와 이 BI 솔루션을 우리가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데이터 그 자산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을 통합하고 혹은 통합을 하는 관점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어떤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 파운데이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구축된 환경에서 우리가 옮기거나 혹은 우리가 새롭게 재편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이 인터랙션이 발생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데이터는 옮겨도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온프레임에 놔둬야 되는데 이거는 클라우드로 옮기면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이 검토의 과정에서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실제 우리가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옳은 방안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관점에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퀄리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 수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주 오픈AI 서비스, 오픈AI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공하는 애주 오픈AI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파이 패밀리, 오르카, 그다음에 뭐 영상을 생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누아 모델, 비슷한 거는 소라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하거나 우리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실제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이 적용하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 파인 튜닝, 뭐 Q&A 데이터셋을 합성 데이터로 해서 만들거나 그런 관점에서 이 양질의 데이터가 맞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고 실제로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모두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 거버넌스, 그다음에 이 컴플라이언스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데이터가 갖고 있고 각각의 그 요건이나 각각의 특성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AI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난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해온 뭐 레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래프 레그를 적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혁신이 발생하고 있지만 결국 거기에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잘 정제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다음에 뭐 MIT 혹은 이제 뭐 PwC 여러 그 리서치 단체들과 기관, 이 수많은 엄청난 이런 기관들에서 리더들에게 그 설문을 해봤을 때 비슷한 답변을 합니다. AI는 결국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 AI와 머신러닝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 보틀렉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걱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AI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 혹은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고 그것들을 저장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실제로 모더나이즈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OI 측면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데이터를 관리하는지의 측면에서 리더들은 이 AI에 있어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느냐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는 애드호크하게 이 시나리오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 크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작게 시작을 할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혹은 AI 모델을 만들 것인지가 가장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것을 스케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배포를 해보고 서비스를 해보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리치한 답변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이 10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질문으로, 1번의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들, 혹은 내가 유저의 입장으로서 그것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통합 전략을 구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통합을 하느냐를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 적용 방안, 실제 이 전략을 구상한 것을 실행해보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동화하는,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냈던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전이이자 저희는 이노베이션의 그 과정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5가지의 그 역량, 그 다음에 이 기본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데이터를 캡처하는 거, 그다음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지, 목적에 맞게 통합할지. 다만 그 관점에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각각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 통합을 가져갈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통합을 했다면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실제의 민주화. 단순히 AI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있어서까지 처리 모든 이 그 엔드 투 엔드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모든 유저가 이것에 대한 경험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저희 경쟁사뿐만 아니라 저희 솔루션들의 이 아이콘들을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입니다. 어떤 솔루션 혹은 어떤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가 혁신을 할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세다가 지쳤는데 거의 한 몇백 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계속 새로운 솔루션, 업데이트를 출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서 가야 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IT 업계에 입문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바이고 실제 저희 고객분들, 그다음에 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업을 운영하시지만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그게 비용 효율적인지 실제 우리가 이 AI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적합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마이그레이션 혹은 새롭게 재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혹은 다른 저희 함께 이 IT 세계를 만들어가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솔루션만 쓰는 것이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 관점이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고객의 관점, 고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옮기거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새롭게 인력을 구성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행착오에 대한 그 시간적 보상, 비용적 보상을 어떻게 받을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우리는 속도전에도 더 많이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스 케이스 드리븐으로 가는 것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애자일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이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 단기에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표에 달려고 하는, 예를 들자면 레그를 구성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엄청나게 한다면 뭐 한 80%, 85%까지는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95%, 100%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스 케이스로만 접근해서는 제한된 데이터나 데이터의 품질의 측면에서 사실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서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이브리드로 통합을 해서 목적에 맞게 먼저 접근을 해볼 것인지가 지금 오히려 더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는 마이그레이션 시대가 저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존 환경에서 최대한 우리가 최적화를 해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네이티브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 장기적인 관점, 그 다음에 미드텀 관점, 숏텀 관점에서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각각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빠르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인력을 뽑아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짧게 기존 환경에서 엮어보고 혼합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 번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적합한 방향성을 찾았다고 했을 때 이 실제적인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파운데이션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부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각 기업에 맞는 내가 원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구성하는 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솔루션을 출시했습니다. 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월레이크의 이 솔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온프레미스,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그 다음에 다른 스노우플레이크 여러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 월레이크의 원하는 목적에 맞게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데이터 변환 작업,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각각의 DW를 만들고 데이터 마트를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것, 나아가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코드를 만들거나 혹은 최적화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실시간 분석, 시각화, 그 다음에 각각의 전체 과정에서 이 액션을 주고 얼러트를 주는 데이터 액티베이터, 이 모든 솔루션들이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싱글 스퀘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개의 솔루션을 각각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과 월레이크를 도입한다면 통합된 파운데이션을 빠르게 구성해서 내가 각각의 워크스페이스, 각각의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한 다음에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그 AI 애플리케이션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이 AI 시대에 데이터가 왜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이 하이브리드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모든 이 들어가 있는 솔루션에 저희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데이터 팩토리,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런 모든 이 솔루션에 이 코파일럿 자연으로서 우리가 보다 빠르게 액션을 실행하고 결과값을 우리가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속도전에서, 그리고 이 솔루션을 적응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A, B, C, D 이 솔루션을 이제 알고 있고 언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각의 목적에 맞게 이 조직의 리더나 혹은 이 조직의 팀 리더들, 조직의 이제 C-레벨이나 혹은 팀 리더들이 내가 원하는 지시를 A, B, C 부서에 각각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V팀을 구성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월레이크는 데이터 스튜어드, 결국에는 이 목적에 맞게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워크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여러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이 월레이크에서 각각의 그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AI 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를 위한 레이크를 만들어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그 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10명 있고 100명 있는데 각각의 전문성이 3개, 4개, 5개가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패브릭을 사용함으로써 이 통합된 그 환경에서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을 데이터 스튜어드가 제공하기 때문에 변환과 파이프라인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우리가 원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패브릭의 가장 큰 이 실행 관점에서의 이 통합, 단순히 조직을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파운데이션까지 통합해서 각각의 AI 레이크를 만들고 적용을 해서 에자일하게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엔드투엔드 방향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솔루션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에 이 미러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카피해서 실시간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이 가장 이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미러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카피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쇼컷,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카피해서 저장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를.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은 크리티컬한 워크로드를 하고 쇼컷은 링크 형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 나아가서는 이 원레이크에 서비스, 비즈니스, 파이낸스, 그 다음에 CS 부서, 마케팅 이런 각각의 목적에 맞는 레이크를 구성한 다음에 원하는 그 잡을 함께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에 데이터의 그런 이 전체적인 그 엔드투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보다 심플해지고
그다음에 보다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 API, 뭐 여러 API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애주어 그냥 API를 붙여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빠르게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파일럿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단순히 설명드리기보다 영상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Next generation AI in Microsoft Fabric empowers you to unlock the full potential of your data. With Copilot integrated into every data experience, Microsoft Fabric lets you use natural language to bring your data to life. From integrating data to writing code, to finding insights and creating reports, new transformative AI experiences work alongside you every step of the way, so you can stay focused on getting value from your data. Copilot helps turn your words into data flows and data pipelines, so you can intelligently integrate data from anywhere. When writing code, Copilot automatically suggests code and entire functions in real time. And Copilot can guide you to create machine learning models to unlock insights in your data. Just by chatting with Copilot, you can visually explore your data to create stunning reports, discover insights, and summarize your data into easy-to-understand text narratives for sharing. With Copilot, you can turn insight into action with triggers that monitor your data and notify users. You can even create your own custom natural language experiences that combine Azure OpenAI models and your organization's data and easily publish your creations as plugins. And with your data in Fabric, Copilot provides insights and answers everywhere work gets done. Most importantly, Microsoft Cloud runs on trust, which means your data always remains your data. Bring your data into the era of AI with Microsoft Fabric.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 변환 작업을 자연어로 빠르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사이언스 작업을 바로 자연어로 코드를 생성하거나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DW에서 TC-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KQL 쿼리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나아가는 이 시각화에 있어서도 자연어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보다 빠르게 애자일하게 적용할 때 이런 자연어가 굉장히 빠르게 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 측면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 그리고 원레이크가 구성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 하이브리드 환경, 그다음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제 애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여러 AI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하지만 그 허브, 이 하나의 플랫폼을 애저 AI 스튜디오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데이터 처리나 혹은 뭐 데이터를 운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AI 스튜디오로 하게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10개, 20개, 30개 있더라도 그 각각의 목적에 맞게 패브릭과 AI 스튜디오를 연동해서 실제로 우리가 결과값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모든 엔드투엔드를 실제 AI까지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트렌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이 솔루션이자 궁극적인 방향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 이 엔터프라이즈 챗 지금 현재 사내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혹은 자체적으로 구현을 하거나 다른 솔루션들, 다른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AI가 적용된 제품을 그 챗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어시스턴트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리고 배포하게 되는데 그 답변들을 보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 과정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도 고객의 여러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우리가 뭐 ABC 부서에 저장되고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을 이 하나의 AI 레이크에서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혹은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풍부하게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도 보다 커스터마이즈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일로된 환경에서 이 최적화를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저희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이 통합된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시작하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 그 합성 데이터, Q&A 데이터 세트나 이런 것들을 보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전이는 AI가 사실 작년에 뭐 레그가 굉장히 많은 토픽이 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그거를 좀 더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과정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파운데이션을 원레이크로 구축을 하고 나아가서는 실제 이 AI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하나의 이 AI를 위한 플랫폼에서 실제 이걸 적용해보고 서비스를 해보면서 계속해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AI 어돛션 전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통합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시작과 마지막에는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가 패브릭과 자연스럽게 이 상호작용이 되면서 그리고 통합이 되면서 실제 이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혹은 이 애저 관점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소스, 정형, 비정형, 반정형, 뭐 어떤 데이터 소스든 간에 데이터 형태든 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를 통해서 뭐 데이터 카탈로그나 뭐 메타데이터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나 혹은 뭐 리니지 이런 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까지 모두 관리를 하게 되는 그 전체적인 하나의 솔루션이자 하나의 통합 전략, 궁극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는 작년에 저희도 프로젝트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뭐 사내 챗봇, 뭐 더큐먼트를 이제 렉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기반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A, B, C, D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이 프로덕트 관점에서 이 프로덕트가 어떻게 하면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거에 첫 번째 이 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뱅 어프로치, 한 번에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수백 개, 수천 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보고 저도 실제로 이 엔터프라이즈, 그다음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혹은 뭐 여러 이 중소 중견기업 고객분들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이 협업을 해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빅뱅 어프로치는 절대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부 유즈 케이스를 종합해서 이 하나의 그런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통합된 어프로치로 한번 가볼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AI 시대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실제 AI에서 이 이노베이션을 좀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는지를 결과를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두 번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이 완벽함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행착오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 결론을 검토하셔서 실제로 우리 기업에 가장 빠르게 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의 이 단편적인 데이터에서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 셋을 어떻게 데이터 환경을 어떻게 더 잘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우리가 실제 빠르게 실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세 번째 그리고 종합적인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앤 AI 저니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트렌드는 기존의 이 AI에 포커스된 거에서 나아가서 점점 더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아까 파인 튜닝도 토픽이 많이 나왔는데 기존의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내가 원하는 그 지시들에 대해서 보다 잘 알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은 그거를 훨씬 더 잘 알아먹을 수 있게 정제된 데이터셋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모델이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 트렌드, 데이터와 AI가 연계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파인튜닝 관심 많으실 겁니다. 파인튜닝도 결국엔 데이터셋이 중요하고 그 데이터셋을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제된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운데이션이 잘 구축되고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트렌드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부분을 함께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뭐 영업 대표들이나 혹은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의 인사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공유하고 함께 그 시행착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